그래서 자산운용사는 돈을 꽤나 잘 벌 수 있는 월급쟁이의 길이자 개인적인 전문성을 살리면 자산운용사 설립할 수도 있는, 내가 있는 곳이라 너무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이 채널 초반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했고 그 사람 얼굴로 파는 것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줄어든 건 있지만, 보면 AUM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인기 투표랑 비슷해요. 성과가 좋으면 후루룩, 성과가 나쁘면 후루룩 빠지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하십시오. 또 재밌는 건 펀드의 특성상,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있으면 이게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1조가 있건 사실 내가 하는 업무는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펀드라고 하는 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관리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펀드 안에 몇 가지 주식을 담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펀드의 20%는 반도체, 10%는 건설, 5%는 조선. 이거를 고민을 하면 앉아서 내가 500억도 1000억도 1조도 할 수 있는 거지. 퍼센테이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몰랐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2명이서 한 3천억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뭐하러 10명 뽑아?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한두 명 또는 많아야 서너 명의 성과를 결정해요. 기가 막혀.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이 AUM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되게 적다는 거, 그리고 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그래서 굳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펀드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실은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케어하는 펀드의 규모가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봉이 높아지는 거지. 펀드 매니저는 사실은 진짜 똑똑한 인간들이고, 이 펀드 매니저들의 스트레스가 어디까지냐면, 제 친구, 제가 지난주에 술 먹었는 이 친구는 술 먹다가도 오늘 밤에 미국장 떨어지면? 뭐 이런 얘기해. 그리고 너가 고민한다고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형은 주식 안 해봐서 그런다고 이런 얘기해. 꺼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요새 대차대조표 모르잖아요. 몰랐죠. 자산운용사의 재무상태표를 까볼 일이 있으면 에셋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산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펀드는 자산이 아니에요. 내 돈 넣는 게 아니니까 남 돈 굴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산운용사 사무실을 가보시면 책상, 컴퓨터, 사람 끝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비즈니스 모델은 AUM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잘 고용하는 것밖에 없어. 끝이야, 끝.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괜찮은, 돈을 꽤나 잘 벌 수 있는 월급쟁이의 길이자 개인적인 전문성을 살리면 하나의 새로운 자산운용사 설립할 수도 있는 길이 있기도 한, 내가 있는 곳이라 너무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 말이 안 돼. 자산운용사 신입을 뽑을 때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자산운용사에서 주식 채권 분야는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주식 펀드 매니저, 채권 펀드 매니저 한 명 한 명이 갖게 되는 책임이나 권한,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되게 막중하기 때문에 또 한없이 밑에 애들을 키워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잘 나가는 3, 4명만 데리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유입을 시켜요. 경력직으로. 조금만 더 봐주세요. 대체 투자는 좀 다른 얘기인데, 대체 투자는 AUM을 늘리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 딜을 하나씩 보는 거기 때문에 딜을 하나 보려면 3, 4명이 필요해. 한 달에 하나 보면 4명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를 돌리려면 올인한 4명이 필요한 거고, 우리 회사에서 이번 달에 10개를 돌리고 싶으면 40명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돌아가요. 대체 투자 분야가 특히나 펀드 매니저를 많이 뽑는 이유는 조금 방향이 달라서기는 해요. 몰랐죠? 운용을 하시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맞춰가냐? 무조건 윗사람 말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의 의견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만 아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 펀드의 매니저는 한 명이거든요. 매니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매니저는 항상 팀장급이 하는 거고. 그러면 알겠는데 그건 네 펀드 맡으면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꺼져. ETF 운용력 신입은 되게 많이 뽑아요. ETF는 좀 다른 얘기예요. ETF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UM을 높이기 위해 하는 방식이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ETF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트렌디한 걸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건 인덱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략이 없어. 뭐 뒤에 액티브 ETF를 따로 얘기할 거긴 하지만 원래 ETF는 인덱스예요. 전기차 ETF. 그러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회사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담는 게 끝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전기차 ETF 딱 사면 포트폴리오 끝. 이러니까 좋은 거거든요. ETF는 사실 인덱스를 따라가는 능력이고 그게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딱 뭔가 따다닥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ETF 매니저는 사실
의사결정보다는 관리의 영역이 좀 더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만 액티브 ETF라는 게 있어요. 그 액티브 ETF를 뒤에서 얘기할 거고, 이 액티브 ETF가 사실은 미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 액티브 ETF는 좀 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개인의 선택이 좀 더 집중이 됩니다. 잘 들어라잉. 금투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여기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거부터 볼까요? 제가 캡처해놨던 거긴 하는데, 이거는 뭐 금융권에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은 건데, 펀드 쪽의 정보들이 괜찮은 게 여기 많아요. 몰랐죠? 오늘 주식시장은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다 나오죠. 이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펀드에 돈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요. 그리고 저기 써있죠. 주식형 펀드의 평균 보수율, 채권형 펀드의 평균 보수율 나오죠. 0.62%, 그러니까 62bp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000억을 내가 AUM, 스탁을 받았어. 그러면 그 1000억 곱하기 0.62%만큼이 내가 수익으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6.2억을 먹는 거죠. 6억.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나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AUM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성과랑 연동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이 안 나면 AUM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수익이 안 나네? 그러면 내가 이걸 빼야겠다? 그러면 빼야지. 이렇게까지 사실 의사결정을 한번 해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1000억이 있어. 1년 동안 맡겼어. 근데 마이너스 20%래. 그럼 난 짜증이 나잖아요. 200억이 날라갔단 말이야. 개미쳤어. 근데 운용사는 AUM 곱하기 보수를 받거든요. 정확하게는 1년 단위의 보수를 1할, 그러니까 365분의 1 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취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이렇게 쭉 꼬꾸라져도 운용사는 계속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운용사는 사실 양아치죠. 몰랐죠. 나쁘게만 말하면 운용사는 절대 지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무언가 제약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되면 그 업종, 그러니까 투자하는 자산 불문하고 주식을 하려면 한 달 전에 신고해야 돼요. 며칠 전에 신고해야 돼요. 저 이 주식 얼마에 살 거예요. 얼마까지 써야 돼요? 대충 그렇게 써야 된대요. 그리고 저 3일 뒤에 그 주식 팔 거예요 라고도 신고하고 팔아야 돼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한테, 회사 법무팀에게. 그렇지 않고 몰래 하다 걸리면 안 돼요. 혼나요. 금감원한테 안 돼요. 혼나요. 여기부터가 본론인데 지금 여기까지 1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말이 안 돼. 지금부터 얘기할 건 펀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국내와 해외, 두 번째로는 개인과 기관. 이거는 저도 입사하기 전에 몰랐었고 입사해보니까 알게 됐었고, 근데 생각보다 중요해서 운영업을 이해할 때 이걸 좀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중하십시오. 이겁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개인과 기관, 그러니까 개미들과 기관 투자자라고 흔히 구분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운용사에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합니다. 사모펀드는 몇 인 이하의 투자를 모집한 거죠? 49인. 100인입니다. 100인이요? 네. 작년부터 100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푸운사 언제 따셨죠? 올해 3월. 올해 3월이면 계정안 나오고 딴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이제 공모와 사모를 사실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모펀드 시장이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시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공모와 사모펀드를 이해하면 그냥 개인과 기관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펀드, 자산운용사의 핵심 상품은 기관 투자자가 리드하는 시장이에요.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12년도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보면 사모펀드는 늘 계속 증가했어요. 그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늘 증가해 왔어요. 하지만 개인들은 사실 등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생겼다, 어떠한 이유로 회사에 자금이 생겼다라고 하면 투자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달라요. 내가 해도 니들보다 잘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공모형 사모펀드 설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자산에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뭐 특별자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대체투자 영역 다 있긴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펀드 설정액, 그러니까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계속 이렇게 늘고 있죠. 하지만 보면 사모펀드는 늘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 2008년, 2009년이 금융위기, 극도의 호황기를 누렸을 때, 이쯤 되면 2009년, 10년대였을 텐데 극도의 호황기를 누리고 나서 그 호황기 수준만큼 지금 투자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서야 막 회복되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주식이 떨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내가 더 잘한다 라는 거지. 기가 막혀. 결론적으로는 펀드, 자산운용업은 기관 투자자가 리드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로 잠깐 들어가 보면 왜 자산운용사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연봉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여기서 나와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해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 나름 투자의 전문가들이지. 근데 그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사람이 적어지는 이유가 보이는 거죠.